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18학년도 한성대 22, 25번 인문계 자연계 공통문제로 나왔던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 보면 donor라고 나오죠. donor는 이제 기증자죠. 기증하는 사람. 우리가 기증하다 그러면 이제 contribute라는 단어를 쓰는데 contribute를 contribute or 붙여가지고 contributor 해도 기증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헌혈자, 피가 blood니까 피를 기증하는 사람을 이제 헌혈자라고 할 수 있겠죠. blood donation, 그렇죠? 우리가 이제 donation이라는 단어도 또한 기증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lood donation 그러면 헌혈이 되겠고, blood donor 그러면 헌혈자가 되겠죠, 그렇죠? blood donor 그러면 자, 사각형을 쳤다는 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fix가 여러분은 보통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 하나만 알고 있는데 이 명사로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로 나오죠.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there's 역시 좀 낯선 단어니까 문제로 나옵니다. 자, 부족한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통 부족한 건 보통 lack이라든지 뭐 아니면 scarcity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렇죠? scarcity라든지 아니면 lack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there's도 그 뜻이니까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람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있는 쪽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고, vein은 뭐겠어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맥이라고 하겠죠. 정맥, vein, 정맥입니다. 자, capillary vessel이라고 하고 vessel을 안 쓰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예, 이게 모세혈관입니다. 자, 챙겨두셔야 될 단어들이에요. 우리 편의별은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자, 본문에 morbi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morbid라는 단어는 명령사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이 있다? 뭔가 이상한 관심, 특이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재미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disturbing, 불안감을 주는 뭔가 불쾌한 주제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죽음이나 질병 같은 것들에 대해 비정상적인 unusual, 비정상적인 관심이 있을 때 야, 너 좀 병적이야. 너 좀 소름 끼쳐.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morbid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너무 중요한 단어죠.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sprawl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사람에게 쓰면 큰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이에요. 술을 먹고 큰 대자로 뻗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질서가 없는 모습이죠. 즉 무질서 무분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ing가 붙어가지고 sprawling의 형태가 되면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팔다리를 흉하게 뻗은 도시 외곽이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참 편의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sprawl 꼭 좀 챙겨주세요. 자, 우리가 시체 그러니까 dead body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보통 이 corpus가 있죠. corpus가 있는데 corpus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cadaver가 사용되니까 같이 챙겨둡니다. epic은 영웅의 이야기죠.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는 서사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웅장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수술을 주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외과 의사라고 하고 우리에게 청진기를 들이대고 주로 많은 것들을 문진하시는 선생님들을 내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혹은 내과가 여러 과 중에서도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주의하셔야 돼요. 생긴 모습이 지금 비슷하다고 해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뭐죠? 예, 물리학자입니다. physicist는 물리학자. 자,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patriotic, 애국적인, 애국심의, patriot, 그러면 애국자가 되겠죠? 그렇죠? patriot, 그러면 애국자가 될 겁니다. come to life, 그러면 활기를 띠게 되다, 혹은 어떤 것이 살아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자, 항상 문제를 먼저 보세요. 아, 그래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아, 동의어 문제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문법을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골라라. 제목을 고른다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지 소재를 묻는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떻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여러분 예습해 오셨으니까 그렇죠. 헌혈은행에 관한 겁니다. 헌혈은행, 헌혈은행. 그러면 이 사실 헌혈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은행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 글을 보면. 왜냐하면 이 헌혈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alive,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초의 헌혈은행은 헌혈은행이 아니라 그냥 뭐였던 거예요? 무슨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냥 블러드뱅크였던 거죠. 블러드뱅크. 그냥 피은행이었던 거고 이 블러드뱅크는 바로 누구의 피였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배운 단어. 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캐드버. 시체에서 피를 뽑아서 은행을 만든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헌혈은행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적십사사에서 우리가 이제 헌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헌혈하러 가면 거기서 음료수도 주고 영화 티켓도 주고 하는 헌혈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헌혈의 컨셉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같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시체로부터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수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러면 최초의 이 헌혈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탄생하게 되었나를 다루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치 문제가 또 나와 있군요. 일치 문제. 자, 텍스트 볼까요? 자, 문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요 표현이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또 뭐야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숫자와 함께 사용되면 뭐뭐 이래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가질 때는 반드시 뒤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여야 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자 have 조동사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조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pp를 쓰는 거죠. 이걸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had를 썼어요. 이거는 과거 완료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구나 부사구나 혹은 부사절을 이끌고 있으면 주절에서는 무조건 절대 다른 건 안 됩니다. 무조건 현재 완료를 쓰셔야 하는 것이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문법 문제 정답이 나온 겁니다. 1번이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자, 1970년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완료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부터 지금까지 레드크로스 적십자사에서는 자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has marked. market라는 것은 기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1월 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뭘로? 내셔널. 그렇죠. 블러드 도너. 아까 단어 설명할 때 뭐랬어? 헌혈자의 달. 전국 헌혈자의 달이 1월 달이래요. 미국에서 자 to inspire 뭐뭐 하기 위해서 contribution 헌혈이죠. 피의 기증 헌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촉구 그렇죠? 고무 권장 inspire 고무 권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처음에 해결책은 fix 해결책은 자 헌혈자들의 부족 donors 헌혈자들의 부족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은 뭐뭐처럼 보였다. 한층 더 소름 끼치는 군중들을 향해 있었다. 향해. to는 누구누구를 향해잖아요. 자, 다시. 헌혈자, donors, 헌혈자 부족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은 좀 더 으스스한 소름 끼치는 군중을 향해 있었다. 자, 월드워. 무슨 도전 골든벨 시간은 아니지만 장학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독해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 1918년입니다. 이따 나오지만 제2차 세계대전 1939, 1945년이다.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의사들은 실험했다. 뭘? Connecting volunteer. 자, 살아있는 자원 헌혈자의 동맥을 피를 수혈받는 사람, recipient, 피를 수혈받는 사람의 정맥에다 직접 connect, 연결시키는 실험을 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는 투투용법이죠. 우리 중학교 2학년만 되어도 다 아는 어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너무 커서,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익스플로링이 무분별하다라고 할 정도로 국토가 넓어서 맞는 짝, get matches, 맞는 짝을 헌혈실로 데려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련은, 이때 있은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 자, 정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솔루션, 여기 픽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 첫 번째, 혈액은행이. 자,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 이건 바로 혈액은행의 탄생에 관한 글이구나. 혈액은행의 탄생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how 탄생하게 되었느냐. 이게 되는 정답이 1번이 되는 이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최초의 혈액은행은 실제로는 뭘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체들의 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은행과는 다른 개념이죠. 누가 말해요? 더글라스 스타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더글라스 스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1930년에 어떤 사례에서는 surgeon, 외과 의사가 피를 주었다. 어떤 사람의 피를. 자, 그러면 fatally hit은 사명 변화가 똑같아요. hit 이렇게 변합니다. hit 무슨 뜻이죠? 동사 원형도 hit이고 동사의 과거 동사도 hit이고 과거 분사도 hit인데 이 과거 분사는 항상 수동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수동이라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에요. 당하는 쪽을 수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버스가 치고 버스의 치인이죠. 버스의 치인. 근데 fatally,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죽을 정도로 심하게 버스에 치여버린 어떤 남자의 피를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그렇죠. 젊은 엔지니어에게 주었는데 이 젊은 엔지니어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병원에 실려온 사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심하게 버스에 치인 남자의 피를 수혈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이거 참 한마디로 골 때리죠. 지금 보시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된다는 이런 결정이 참 웃기잖아요. 아니, 정작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멀쩡히 길을 가다가 버스에 치인 이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 아주 몹시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피를 지금 누구에게 빼앗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살을 시도한 어떤 젊은이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논란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소련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맞죠? 소련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단락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논란이 될 만한 노력에 관해 읽은 다음 미국 시카고의 의사 버나드 펀처스가 뭘 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이제 자, 누구의 반대말이에요? 캐드버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반대말. 자, 소련에서는 누구의 피를 뽑았다? 죽어가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의 피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비드였죠. 이해되죠? 으스스한 군중들, 으스스한 소름 끼치는 군중들을, 다시 말해서 시체들에서 피를 뽑았다. 혹은 시체가 되어가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은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건장하고 건강한 살아있는 그러한 발런티어들의 피를 대신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자 보세요. 또 나왔죠. 최초의 혈액은행은 러시아, 소련에서 나온 게 맞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진짜 우리가 아는 오리지널 최초의 혈액은행이 탄생하는 거죠. 누구? 헌혈자들, 건강한 자원봉사 헌혈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헌혈은행이 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언제? 1937년 이렇게 3월 15일에 어디? 쿡 카운티 호스피털에서 특히 아주 적절하게도 타이밍을 딱 맞추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맞추어서 타임드 개원하게 되죠. 하지만 자 여기서 한번 괄호 쳐줘야죠. Who see donating blood? 자 다시 who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 누구를 수식하죠? 노우즈를 수식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괄호를 쳐야 돼요. 자 무슨 뜻이죠? 시작. 헌혈을 donating blood, 헌혈을 애국적 행위로서 as 로서 see 바라보는 사람들은 괄호 열고 donation 헌혈이 절정에 달했던 게 언제예요? 냉전 당시죠. 냉전이라는 것은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아주 미국 쪽에서도 강했고 소련 쪽에서도 강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냉전 당시에 헌혈이 절정에 달했었다. 왜? 헌혈이라는 것을 애국적 행위로 보았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애국적 행위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grown too old to give. 헌혈을 하시기에는 너무 늙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이제 헌혈을 할 수 없다. 두투용법. 이러한 챌린지, 어려운 도전이 이제 뭘 찾고 있다? 젊은 헌혈자들이 이 늙으신 분들, 요 댐이 누구예요? 요 노우즈죠. 이분들을 대체할 젊은 기증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의 도전이다. 지금의 도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읽었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헌혈은행에 대해서 읽었어요. 이제 진짜 최초는 소련의 것이긴 한데 문제는 죽은 시체들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fatally hit,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서 피를 뽑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블러드뱅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걸 보고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소련 니들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그렇죠 기증자들, 말 그대로 헌혈자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루어진 헌혈은행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헌혈은행 혹은 혈액은행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경위, 과정에 관한 글이죠. 경위. how는 제가 제목 문제에서 how가 나오면 why가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당국대 뱀부 문제 하면서 강조 드렸었죠. 그래서 제목 문제에서 how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과정, 경위, 혈액은행이 탄생하게 된 경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은 무슨 뜻입니까? 웅장한 역사, 어떠한 상업적 of commerce, 상업적 의학의 웅장한 역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국립, 전국적인 헌혈자의 날, 뭐 물론 앞부분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제목이 될 수는 없겠죠. 자, 또 how가 나왔네요. 어떻게 혈액 기증자, 헌혈자들이 냉전 당시에 절정에 달했나. 이것도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정답이 되기는 부족한 거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헌혈자의 달이다. 맞죠? 소련은 자, 투투용법 너무 광활하여 찾기 힘들었다 그랬죠. 매치를 찾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매치를 찾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초의 헌혈자들은 시체 used to be 뭐뭐였었다. 시체였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번 이상하죠. 오로지 애국자들만이 지금 헌혈을 하고 있다. 이상하죠. 즉 냉전 당시에는 애국심에서 헌혈하는 사람들이 다 많았겠죠. 마늘 닫자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은 냉전이 끝났어요. 그렇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뭐예요?
애국자들만이 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애국심에서 했던 많은 분들은 이제 많이 늙어버려서 헌혈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다. 자, 아까 fix는 뭐라고 그랬죠? 해결책이라는 뜻이 됐고 there's 부족이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